첫 영재학교가 될 AI 바이오 영재고가 2027년 개교를 목표로 당장 건축 설계에 들어갑니다. 이번 총선으로 충북의 국회 의석이 여소야대로 전환되면서 국회 협조가 관건인 충북의 역점 사업들도 관심입니다. 일부 난기류도 감지됩니다. 세월호 등 각종 참사를 계기로 순환체험과 대응 훈련이 가능한 전국 최초의 순환체험 시설이 청주에 들어섰습니다. 파리올림픽에 충북에서는 양궁 김우진, 체조 여서정 등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의 AI 바이오 영재학교가 이제 곧 건축 설계에 들어갑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부설 국립학교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오는 2026년 처음으로 학생 50명을 선발하고 이듬해 2027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병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 오송 식약처 질병관리청 건너편의 공터. 충북의 첫 영재학교인 AI 바이오 영재학교가 들어설 충청북도 소유의 땅입니다.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이후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데 다음 달 안에는 설계업체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과기부가 진행한 연구 용역에서는 한 학년에 50명, 정원 150명 규모로 윤곽이 잡혔습니다. 교육과정은 3년이 원칙이지만 학년과 상관없이 졸업 학점제로 운영됩니다. 카이스트 부설 학교인 만큼 영재학교 학생들이 카이스트 강의를 듣고 실험실을 사용하거나 교수의 지도를 받아 졸업 연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송 3산단에 계획 중인 카이스트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와 연계해 AI 바이오 분야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는 겁니다. 2026년 6월에서 8월 사이 첫 신입생 선발을 위한 전형을 실시하고 9월에 등록한 뒤 2027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부산에 있는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이어 국내 두 번째 국립영재학교가 오송에 문을 여는 겁니다. 충북교육청, 청주시청과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부지 제공, 학교 설립 인가 등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27년도에 차질 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입생을 선발할 때 충북 지역인재 전형이 포함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데 국립학교는 전국 단위 선발이 원칙이어서 실현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국립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AI 바이오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우수 인재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과기부와 지역인재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편 카이스트는 지난달 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교육과정 개발과 교직원 확보, 학교 시설, 운영 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은 이번 총선 결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석을 차지했지요. 이에 따라 김영환 지사의 역점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장 중부내륙 특별법 전부 개정을 비롯해 국회와 함께할 일이 적지 않은데요. 역시 일부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됩니다. 김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총선 결과가 나온 뒤 기자회견을 열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당선인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에서도 인구가 집중된 청주권을 휩쓸었고 국회 과반도 훌쩍 넘긴 야당 협조 없이는 도정 운영도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정파와 이념, 지역을 초월해서 국회의원 당선자분들과 협력하고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 것은 김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중부내륙 특별법 전부 개정입니다. 지난해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해 힘들게 국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핵심 조항인 환경규제 완화 등은 정부가 반대에 빠져 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충북 발전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부 3군 당선인이자 도당위원장인 이모선 의원도 특별법 전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안인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원 특별법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채워서 도민분들의 여망에 부응해야 될 거라고. 하지만 환경규제 완화와 개발을 위한 특별법에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일부 당선인들은
특별법을 만들자마자 전부 개정하는데 거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청주권의 한 당선인은 MBC 충북과의 전화통화에서 환경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특별법 개정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검토해보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약속한 당선인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비례대표 당선인은 김 지사의 북촌 한옥 매각과 관련해 이해관계 논란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북촌 주택 어떻게 된 건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난해 재산 등록 결과와 올해 재산 등록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당선인은 화려한 구호만 있을 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청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의장 선출 방식 변경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김태순 청주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은 현행 교황 선출 방식을 후보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으로 여야 의원 19명이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행 교황 선출 방식이 다수당의 최다선이나 연장자가 의장을 독차지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시작되는 제8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집니다. 차량에 갑자기 물이 들어차거나 타고 있던 배가 뒤집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작 그런 상황이 되면 당황해서 우왕좌왕 제대로 탈출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의 순간을 돕기 위해 순환안전체험관이 전국에서 최초로 충북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직전 학생들은 배 가장 끝에 섰습니다. 자, 시선 붙여보고 내려갑니다. 출발! 설치된 에어 미끄럼틀을 타고 물로 내려와 구명정에 올라탑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뒤집어진 선박 빈틈에서 숨을 쉬며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모두 순환체험센터에서 가상훈련을 하는 모습입니다. 수영장에 마련된 침수 차량입니다. 이렇게 차 안에 실제로 물이 들어와 어떻게 탈출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전국 최초로 충북에 마련된 순환체험센터입니다.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충청북도가 2020년부터 130억을 투입해 3층 2,8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했습니다. 특히 항공기부터 선박, 차량까지 모든 재난 상황을 대비한 시설이 한 곳에 모여있는 안전체험관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생존 수영법과 잠수 등을 훈련하는 시설도 갖췄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사와 구조 자격 등을 갖춘 소방대원들이 직접 훈련을 돕고 실내에 마련된 덕에 사계절 내내 훈련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교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아이들도 굉장히 믿음직스러워하고 저희도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안전사고 없이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려고. 지진이나 화재 대응 훈련을 위해 앞서 2021년 문을 연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일부입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훈련 덕에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나 교사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앞으로 아빠가 차 끌면서 홍순할 때 아빠한테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 수영 교육은 현장에도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순환과 관련된 체험 교육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같은 사고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준공을 마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 충청북도 순환체험센터는 이번 달 말부터 사전 예약제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최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참사 최고 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에 대한 수사 없이 부실 대응에만 초점을 맞춘 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은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을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참사 이후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30명과 법인 2곳을 기소했고 관련 기관 최고 책임자 중에서는 미호천교 시공업체 전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청주 입점을 추진하면서 교원과 학부모 단체가 공개 반발에 나섰습니다.
충북교원단체 총연합회와 충북학부모연합회 등 7개 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행성 사업인 카지노가 주택과 학교 밀집 지역인 청주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며 청주시청과 충북교육청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카지노 운영업체가 해당 호텔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할 기관인 청주시에 들어온 카지노 허가 신청이나 심사 의뢰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 오는 7월이면 2024 파리올림픽이 개막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5개를 목표로 하면서 예년에 비해 경기력 전망이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충북 출신 선수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다녀왔습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 이번 대회 출전 선수는 200명도 안 될 정도로 48년 만에 최소 인원으로 치러집니다. 그만큼 성적도 과거에 못 미칠 우려가 큽니다. 대한체육회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 외에 영양과 심리 회복 등 전체적인 관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의 케어풀 프로젝트를 밝혔습니다. 또 2012 런던 대회 이후 12년 만에 현지에 사전 훈련 캠프를 마련합니다. 최근의 추세로는 금메달 5개, 종합순위 15위권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순위가 20위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기대하는 금메달은 전통적 강세 종목인 양궁과 펜싱 등입니다. 청주시청 김우진은 최근 끝난 대표 선발전을 1위로 통과하며 3연속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어느덧 대표팀 마청이 된 김우진은 팀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유일하게 없는 올림픽 개인전 메달에 대한 목표도 밝혔습니다. 성과를 같이 낼 수 있는 게 단체전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게 단체전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전에서 제가 아직 3회 이제 출전인데 아직 개인전에서는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 이번 개인전에서는 좀 더 좋은 성적을 내서 단상에 올라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진은 상해 월드컵 등 국제 대회를 치른 뒤 파리 현지에서 적응 훈련도 갔습니다. 올림픽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컨디션보다도 좀 더 끌어올려서 더 좋은 성장하는 모습으로 한다면은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여자 체조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딴 제천시청 여서정도 2회 연속 올림픽 메달에 도전합니다. 또 충북 최고 출신 신소리도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에 나섭니다. 이 밖에 사격 송종호와 수영 신정희 등이 충북 출신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최종 선수단은 다음 달 말쯤 확정됩니다. 원팀 코리아를 외치며 최악의 부진에서 벗어나겠다는 대표 선수단. 충북 출신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 청주FC가 대구FC를 이기고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충북 청주FC는 어젯밤 대구에서 열린 코리아컵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대구FC를 2대1로 이기고 16강에 올랐습니다. 충북 청주는 전반 파울리뇨의 득점으로 앞서가다 후반 대구에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연장 종료 3분을 남기고 정민우가 결승골을 성공시키면서 3라운드에서 승리했습니다. 코리아컵 대회는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국내 성인 축구의 최강팀을 가리는 대회로 오는 11월 30일 결승전이 열립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음성군 감곡면의 한 과일 선별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과일 선별장 한 동과 인접한 주택 등이 모두 타 소방추산 1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의림지 리조트 개발 구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11일까지 의림지 리조트 개발 민간 투자를 공모했지만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아 조만간 6차 재공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투자 재공모는 앞서 우선 협상자였던 삼부토건 컨소시엄이 건설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사업을 포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제천시의 의림지 리조트 개발 구상은 민간이 의림지 인근 청소년 수련원 부지 6만 3천여 제곱미터에 200객실 규모의 호텔과 콘도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청주페이의 적립금 지급 방식이 선불형에서 후불형으로 바뀝니다. 청주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충전한 금액을 사용할 때마다 적립금이 분할 지급되는 후불형 캐시백 방식을 청주페이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불형은 업종별 적립 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어 착한 가격 업소 등지에서 사용할 경우 적립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청주시는 덧붙였습니다. 현행 청주페이는 충전과 동시에 적립금을 한꺼번에 쌓아주는 선불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동군의 축구장과 수영장 등 각종 생활체육시설이 잇따라 들어섭니다. 영동군은 올 하반기 영동읍 매천리에 수영장과 헬스장 등을 갖춘 국민체육건강센터를 준공하고 청소년을 위한 인라인 스케이트보드장과 길거리 농구장, 풋살장 등을 설치합니다. 또 내년까지 영동 군민운동장 인근에 축구장과 다목적 구장, 씨름장 등을 갖춘 영동체육공원을 조성합니다. 이곳에는 올해 말까지 장애인 친화형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며 추풍령에는 파크골프장이 올 상반기 중에 개장합니다. 옥천군 안남면에 공동목욕탕인 안남개울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옥천군이 41억 원을 들여 안남면 연주리 일원에 문을 연 공동목욕탕은 목욕탕과 주민사랑방, 체력단련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MBC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